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 영사 시간에는 롱테이크와 뿔랑 세캉스의 미학적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다양한 영화의 예를 통해 롱테이크 기법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미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스네이크 아이즈는 크레인을 이용한 이동 촬영과는 또 다른 스테디캠만의 독특한 역동성과 리듬감을 약 13분에 달하는 오프닝 롱테이크 장면을 통해 보여줍니다. 스테디캠은 카메라의 움직임을 장치로 흡수해 흔들림이 없는 촬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인데요.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키지 않고 손으로 들고 찍게 되면 화면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스테디캠을 이용해서 촬영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카메라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네이크 아이즈에서 사용된 스테디캠을 이용한 역동적인 롱테이크를 살펴볼까요? 영화는 권투 경기장 외부에서 엄청난 폭풍우 속에 시합의 분위기를 전하는 리포터의 방송부터 시작합니다. 리포터의 중계가 끝나갈 무렵 카메라는 왼쪽으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그 후 카메라는 선수 대기실을 향하는 주인공 릭의 동선을 따라 본격적인 이동을 시작합니다. 릭이 선수 대기실을 가는 길은 수많은 계단과 좁은 터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크레인이나 달리를 가지고 이동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때부터 스테디캠만이 가지고 있는 기동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관객이 릭을 따라 경기장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카메라 동선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정확히 진행됩니다. 드팔마 감독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맞춰나가는 퍼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오프닝 장면을 위해 역동적인 롱테이크를 사용합니다. 국방장관이 살해당하고 암살범은 현장에서 던에게 사살당하지만 남아있는 공범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장은 완전히 폐쇄됩니다. 릭과 던을 포함한 약 14,000여 명의 관람객이 모두 용의자 혹은 공범자 그리고 목격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영화는 본격적으로 릭의 시선으로 주요 목격자들의 기억에 기초해 암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새김질합니다. 즉, 오프닝 장면에서 카메라에 의해 강조되었던 상황과 인물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면서 릭의 추리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감독은 스테디캠을 이용한 롱테이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등장인물들과 상황을 화면에 단절 없이 보여준 것이죠. 만약 롱테이크가 아니라 빠른 숏 위주의 편집을 택했더라면 암살로 인한 극적 효과는 강조되었을지는 몰라도 정작 중요한 스릴러 장르의 긴장감은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 영화 중 스테디캠과 롱테이크를 가장 뛰어나게 사용한 예 중 하나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중 소위 눈두렁 씬이라고 불리는 현장 검증 시퀀스입니다. 눈두렁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주인공 박두만 형사가 현장 감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스테디캠은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바짝 뒤따라갑니다. 스테디캠으로 촬영된 2분짜리 롱테이크는 혼란으로 가득 찬 살인 현장의 상황을 컷 없이 속도감 있게 잡아내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 초반부 연쇄 살인 사건의 현장으로 확 끌어당기는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눈두렁 장면에서의 롱테이크가 정말로 대단한 점은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인위적인 편집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롱테이크 기법은 다른 미학적 요소와 마찬가지로 영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표현력도 더욱 진화하게 됩니다. 특히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CG와 비주얼 스페셜 에펙트, 즉 VFX, 시각 특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후 예전에는 감히 시도조차 못했을 사실적인 영상이 창조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 맨에 나오는 약 4분 27초에 달하는 차량 롱테이크 씬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롱테이크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경이로운 미학적 성취를 보여줍니다. 카메라는 뒤쪽 오른쪽 창문에 기대어 졸고 있는
태우를 보여주며 서서히 운전석 쪽으로 이동합니다. 프레임을 차에 타고 있는 5명의 인물들로 꽉 차게 구성함으로써 차 안이 매우 비좁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어떻게 이런 좁은 차 내부에서 전후 좌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보다시피 카메라맨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운전석 앞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동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장면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정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일련의 긴박했던 상황을 그린 영상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롱테이크로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를 느끼지 못할 만큼 거의 완벽한 카메라 움직임과 앵글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왜 굳이 롱테이크로 이 장면을 촬영하려고 했을까요? 주된 이유는 일련의 감정선을 끊지 않고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공포와 충격을 극대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4분 27초 동안 많은 상반된 감정선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반에 지루하고 서먹한 감정이 탁구공 게임 후 유쾌함으로 변했다가 갑자기 참혹한 공포의 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흐름의 단절 없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물 흐르는 듯한 유기적인 감정선의 흐름은 컷을 사용한 편집으로는 구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진보된 시각 특수효과와 롱테이크의 만남은 서구 영화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한국 영화도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정말 괄목할 만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다채로운 미학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병길 감독의 악녀의 오프닝은 이런 한국 영화계의 성과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화면은 녹색빛이 감도는 좁은 복도를 걷는 한 인물의 1인칭 시점 쇼트로 시작합니다. 화면은 권총을 쥔 손을 보여주며 무차별적으로 악당들을 사살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흔들리는 카메라로 촬영된 화면은 180도로 심지어 270도로 자유자재로 회전하며 전, 후, 좌우에 위치한 모든 적들을 사살하는 시점을 따라가죠. 매우 고난도의 아크로바틱한 무술로 적을 제압하는 영상도 단 하나의 컷 없이 연속된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1인칭 시점숍 덕분에 관객은 마치 자신 앞에 수많은 적들이 달려오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실내 헬스장에서부터는 카메라는 1인칭 시점이 아닌 3인칭 시점으로 변화하며 화려한 액션을 흔들리는 360도 영상으로 잡아냅니다. 적의 목에 밧줄을 건 주인공은 창문으로 몸을 던지고 카메라는 그 움직임을 쫓아가면서 상하 반전의 영상으로 밧줄에 매달려 있는 주인공을 잡아냅니다. 실제 카메라맨이 와이어에 몸을 의지한 채 함께 뛰어내려 포착한 이 영상은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악녀가 보여준 1인칭 시점의 카메라 워킹은 사실 아주 새로운 시도는 아니지만 악녀의 시도가 독창적인 점은 다른 영화들에 비해 시점의 다양한 변화나 이동이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고 꽤 자연스럽게 롱테이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관객에게 영화 시작부터 캐릭터에 대한 높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치 주인공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제어하는 듯한 흥미진진한 경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영화의 예를 통해 롱테이크 미학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롱테이크를 사용한 미장센이 항상 관객과의 교감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독과 배우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만든 야심찬 시도가 오히려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두기봉 감독의 대사건의 오프닝은 지나친 롱테이크에 대한 고집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예를 보여줍니다. 대사건은 오프닝 7분 여간의 시간 동안 깽당과 경찰관의 총격전 장면을 원컷 롱테이크로 촬영했는데요. 영화는 홍콩의 도심 좁은 골목길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총격전을 롱테이크로 구현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해 연속적으로 잡아냅니다. 카메라는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유영하듯 떠다니고 화면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각도와 숏의 크기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촬영합니다. 문제는 갱들과 경찰 간의 본격적인 총격전이 시작하고 발생합니다. 불과 2m, 3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총격전이
전혀 긴장감이 없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배우들의 동선 역시 카메라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짠 것이 너무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총격전이 아니라 합을 미리 맞춰놓고 보여주는 가짜 액션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몰입을 방해하는 것이죠. 상하 좌우로 이동하며 두 진영 간의 총격전을 담아내는 카메라의 유려함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지만, 문제는 관객이 그 싸움에 전혀 공감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아름다운 미장센이더라도 그 안에 담기는 내용과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저 겉만 화려한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영화는 잘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상 결합에 필요한 다양한 카메라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